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크리스마스도 크라운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직접 이 크라운 과자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크라운 제과에 대해서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과자보다는 종목 선물이 좀 더 여러분들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크라운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세력들이 매집하는 듯한 모습의 차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크라운 제과가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회사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자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크라운 제과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1131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1131억이라는 금액은 세력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인데요. 이때 살펴봐야 될 게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유동되는 주식 수가 얼마인지 유동 비율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분석에 가셔서 지분 현황을 보시면 유동 주식이 지금 34%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시총이 1000억이었으니까 지금 340억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세력들이 충분히 작전을 걸 만한 그런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재무제표입니다. 이 세력들이 좋아하는 재무제표는 꾸준히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부채 비율이 좀 적은 회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크라운 제과는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지금 100% 이상인데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채를 볼 때는 또 한 가지 봐야 될 지표가 있죠.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인데요. 이 크라운 제과의 이자 보상 비율을 보시면 1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 영업이익으로 번 돈이 갚아야 될 이자보다 10배 이상 많이 벌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정보를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회사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들이 노려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이 ROE나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제조업체다 보니까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제조업체로 봤을 때는 이 ROE 부분이 그렇게 나쁜 수치가 아닌데요. 여기서도 보듯이 CJ 제일제당은 9.8, 오리온은 12, 동원산업은 13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본 대비 발생하는 수익으로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이 PER을 살펴보시면 PER이 지금 4.8입니다. 기타 제조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작은 수준이고요.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라운 제과가 좀 좋은 부분이 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이 배당금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2.77%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배당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주가가 좀 더 떨어졌을 때를 감안하면은 배당금이 나오는 것도 최소한의 안전 마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차트 분석을 좀 더 해볼까요? 보조지표적으로 봤을 때 이 파라볼릭 볼이 하단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매수 포인트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결정하게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상단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해 봐도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에 있고요. 이 스토캐스틱을 살펴봐도 이렇게 다이버전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스토캐스틱의 저점이 이렇게 오른 반면에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이버전시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60일선과 20일선이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 상태로 바뀌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결국에는 이동평균선들의 골든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재무적인 부분, 차트 부분, 조평가되어 있는 부분까지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최근에 뉴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니까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런 과자 선물 세트가 출시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5.5% 증가했다, 이런 뉴스도 있죠. 원가 절감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제조업체로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34년 만에 새 과자 공장을 짓는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아산 쪽에 공장을 지금 짓는 것 같은데, 친환경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공장이 완성됐을 때 매출도 한 번 더 점프업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축 공장은 친환경 공장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와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탄소 배출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규모가 2배 이상 커진다고 하니까 매출이 커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라운 제과의 주요 제품이 초코하임, 쿠크다스, 뽀또, 미니쉘, 이런 제품인데, 오리온의 초코파이처럼 뭔가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수출 비중이 좀 적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영진이 좀 신경을 쓴다면은 앞으로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출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중국 쪽에서 대만 과자 안 먹겠다는 선언을 해서 크라운 제과가 폭등했다,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리온은 매출의 40% 이상을 중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크라운 제과는 아직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판로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인기가 있을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뭔가 조금만 마케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크라운 제과가 뜬다면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수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수출 비중이 작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눈에 띄는 기사는 윤 당선인과 지금 크라운 제과가 약간 테마주로 엮여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엮였는지 보니까 윤영달 크라운 제과 회장과 같은 윤 씨이고 부친과 지금 고향 친구라는 부분이 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억지로 만든 테마인 것 같죠? 특히나 이미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현실화된 상황이라 테마로 형성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작전 세력들이 이런 뉴스를 흘려가지고 좀 주가를 띄우려고 했으나 좀 실패한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테마가 필요하겠죠. 실제적으로 이런 수익 측면에서 성장을 했을 때 형성되는 테마가 좀 더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차트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평가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 위치하고 있어서 테마주보다 가치주로 접근해서 사는 것도 현재 괜찮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5년간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저점에 지금 해당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020년 3월처럼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 이렇게 4,0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PR 기준으로는 2.5배 정도로 형성되는 금액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치주로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시고 좀 많은 금액을 투여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는 좀 적정한 가격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할 정도의 금액, 투자금의 한 30% 정도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선물 대신 간접적으로 종목을 하나 추천해 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좀 더 회사를 살펴보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단지 객관적인 지표로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지, 제가 어떤 세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미래의 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괜찮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것인데, 이런 종목 추천 방송이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언제나 주식은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절한 투자금만 매수를 하셔서 좀 건강하게 투자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한 해 동안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에도 좀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